위암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이 잘 걸리는 암이 있다. 바로 위암.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로 심지어 하루 평균 77명, 한 해 약 3만 명이 위암 진단을 받아 이른바 위암 공화국으로 불린다고.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위암 가운데에서도 내시경 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네, 흔히 이제 밥을 먹을 때 국이나 찌개가 꼭 있어야 이렇게 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챙겨 먹어야 밥을 제대로 먹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국이나 탕, 찌개에는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이번 시간에는 식습관과 관계가 있는 위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그 가운데서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계명대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주엽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위암이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위암을 앓고 있는지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죠. 네, 먼저 위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은 쉽게 말해서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위 점막층이라는 곳에서 발생을 해서 위벽을 파고들어 점막 하층이라는 곳과 근육층 그리고 장막층을 지나 위 밖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주변의 림프절로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시경 치료 개념의 핵심 사항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암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통계가 되겠고 전체 발생하는 암 중에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남성에서 가장 많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4위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통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런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위암의 치료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위벽의 구조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벽은 1cm 미만입니다. 뭐 두껍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얇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위벽은 4가지 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제일 안쪽부터 이게 위 안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이 있는 곳이 되겠죠. 점막층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 층이 점막 하층 그리고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이 장막층 이렇게 크게 4가지 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조기 위암, 초기 위암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기 위암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위암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점막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초기 단계 위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위에 첫 번째 층인 점막층, 그리고 두 번째 층인 점막 하층, 그러니까 여기 표층에만 있는 그런 암이 조기 위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림프절 전이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행성 위암입니다. 말 그대로 진행된 그런 위암을 말하는 용어가 되겠고 앞에서와는 다르게 점막층과 점막 하층을 넘어서 근육층과 장막층 그리고 더 진행을 하면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진행된 단계의 위암을 말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조기 위암이 되겠고 오른쪽이 진행 위암이 되겠습니다. 모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조기 위암은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층에 다 국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은 세 번째, 네 번째 층을 넘어서 더 진행되면 이렇게 밖으로 파고나가는 그런 형태의 진행된 위암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암에 네.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종양만 내시경으로 도려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술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양만 도려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가능한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우리가 영어를 하고 영어로는 엔도스코픽 서브뮤코잘 다이섹션 줄여서 ES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위암 치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약자만 사용하셔도 다 통용이 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SD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환자에게 시술이 가능한지 제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다 되지는 않습니다. 조기 위암 중에도 점막층, 첫 번째 층에 국한된 위암에서 시술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너무 크면 시술이 불가능하고 크기가 2cm 이하가 되어야지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면에 궤양이 없어야 됩니다. 궤양이라는 것은 표면이 움푹 파인 것을 뜻하게 되는데 이 궤양이 있으면 깊이가 더 깊게 침륜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 궤양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자주 이런 용어가 나올 텐데 세포, 위암의 분화도가 좋아야 됩니다. 결국 암 중에도 조금 좋은 암이 있고 나쁜 암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좋은 암 쪽이어야지 내시경 시술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림프절 전이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도 내시경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위에 있는 부분적인 위암만 도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병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위 주변에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혈관과 같은 이런 림프 순환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이 퍼지게 되면 이 림프 순환계로 먼저 퍼지게 되는데 이 림프에 전이가 없어야지 시술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격 전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원격 전이라는 것은 위를 빠져나가서 간이나 폐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이 시술을 받기 전에도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들을 받아봐야 될까요? 먼저 위 내시경 검사는 뭐 기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술 전에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듯이 위내시경 검사는 필수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인지 아닌지 분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분화도가 좋은 암인지 분화도가 나쁜 암인지 판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위내시경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라는 것은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어서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위벽에 이런 4가지 층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점막층은 까만색으로 보이고 점막 하층은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위암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분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 것이 위암 병변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경우에는 점막암으로 우리가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암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점막 하층을 침범한 암이 되겠습니다. 점막 하층은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까만색이 흰색을 이렇게 갉아먹은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점막 하층으로 침륜된 암이기 때문에 치료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 CT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도 시술하기 전에 필수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위암 정도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 다른 장기에 원격 전이가 있는지 이 검사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전이가 없을 때만 위내시경 시술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복부 절개나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 내시경으로 종양만 딱 도려낸다고 하니까
진짜 뭐 환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고마운 치료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어떻게 하는 건지 시술 과정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술 과정에 대해서 그림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ESD 시술의 개념적 모식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기 약간 살색처럼 되어 있는 것이 점막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색이 점막 하층이 되겠습니다. 먼저 점막층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점막 하층을 노출시킨 다음에 이렇게 점막 하층을 칼을 이용해서 차례차례 잘라나가는 그런 것이 ESD 시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시술 과정을 간단한 그림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이 종양이 되겠고 처음으로 종양의 경계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빨간 점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점막하 주입액이라는 것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입하는 이유는 점막 하층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기 위함도 있고 이렇게 이것을 주입하게 되면 이런 병변이 위로 조금 뜨게 됩니다. 그래서 뜨게 되면서 우리가 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나중에 천공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파란색 점막 하층을 내시경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는 단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다 자르게 되는 네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술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시술에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은 물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자, 제일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시술에 사용되는 내시경 칼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내시경 칼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이 끝에 있는 쇠 부분은 2에서 3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그런 내시경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점막하 주입액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시경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우리 고주파 발생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내시경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시술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함몰된 빨간색 병변이 위암 병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변에 이런 경계부, 내가 자를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점막하 주입액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입을 하면 병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예, 경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시경 칼을 이용해서 이 점막 부분을 이렇게 표시된 부분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 절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시경 칼이 사용이 됩니다. 점막 절개 부분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점막 하층을 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입액을 주사를 했기 때문에 점막 하층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특수 내시경 칼을 이용해서 점막 하층을 이렇게 도려냅니다. 이렇게 해서 원형 모양으로 다 도려내면 병변을 완전히 절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시술 전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변이 되겠고 표시를 하고 액을 주입하고 점막 박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점막 하층을 노출시킨 다음 점막 하층을 차례차례 박리를 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된 그런 표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시술 자체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모든 시술이나 치료가 다 그렇듯이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합병증이 또 나타나면은 결국에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시경 시술이지만 시술은 시술이기 때문에 합병증 역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출혈과 천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혈은 말 그대로 절제 과정에서 피가 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시술 중에도 이렇게 출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되겠고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술 중에 나는 출혈은 역시 내시경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도 이 절제된 자리에서 피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은 시술 1일째 피가 나는 모습이 되겠고 지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시경 도구들을 이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술 후 24시간 이내에 출혈이 가장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 환자분들 중에 항혈전제, 항응고제 같은 것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출혈이 조금 더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대 기간은 2주까지도 출혈이 나타나는 그런 지연 출혈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첫 번째로 중요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합병증이 천공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멍이 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위안은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오염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밖은 복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깨끗한 공간입니다. 천공이 되는 순간 위 안에 있는 오염된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합병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발견을 하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내시경 천공 클립을 이용해서 이 천공 부위를 봉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천공으로 인해서 수술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네, 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게 네. 또 시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몸에서 암덩어리를 뭐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 며칠 정도 있으면 될까요? 네, 그 입원은 뭐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겠습니다. 본원에서 하는 프로토콜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원에서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 입원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먼저 검사를 마친 다음에 시술 당일 금식을 하고 바로 입원해서 오후에 시술하는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출혈이나 천공 등의 합병증이 없는지 이틀 정도 관찰한 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3박 4일 스케줄이 되겠고 이 뒤에 있는 표는 실제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시술 전날 입원을 해서 필요한 검사를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시행을 하고 다음 날 오후에 시술을 하는 그런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시술 후에도 역시 합병증이 없는지 이틀 정도 경과 관찰 후에 퇴원을 하는 그런 스케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합병증이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입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원 기간이 길지는 않아서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데 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은 후에 추가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만도 한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술을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놓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된 조직입니다. 앞에서 보신 그림이 되겠고 이 절제된 조직은 저희가 현미경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사진이 되겠고 현미경에서 주로 보는 것은 이 절제면 상하 좌우에 암세포가 없는지 그 암세포가 여기 자른 절제 조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절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래쪽 깊이에 위암 침륜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암 조직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점막층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치료가 끝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보고에 따르면 점막 하층도 0.5mm, 굉장히 작은 단위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점막 하층에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침륜까지는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봐도 된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침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화도가 좋지 않은 암, 좀 나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미분화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전이나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병리 분석을 하면 미세혈관이나 림프관을 침범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세혈관이나 림프관이 연결되어서 나중에 재발을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권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암세포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시경 점막하 박리수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또 재발은 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한데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좀 그 위 검사,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참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조기에 발견이 되고 작은 암이지만 암은 암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술을 받은 후에는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일반 암과 마찬가지로 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국소 재발이나 다른 장기의 전이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사 그리고 복부 CT 촬영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수를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위암 중에서도 점막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크기가 2cm 이내로 작고 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암은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면 내시경 방식으로 시술 시간은 30에서 60분 정도 걸립니다. 내시경으로 병변 아래에 생리식염수 주사를 하고 위 점막을 부풀린 다음 내시경 기구들을 이용하여 병변을 잘라내는 것이 시술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술 후에는 2일에서 3일 만에 퇴원을 할 수가 있고 총 입원 기간은 2박 3일 혹은 3박 4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위를 그대로 지니고 생활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이 송산되지 않는 장점이 많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술이 되는 그런 단계에서 조기 진단이 되어서 작을 때 발견을 하셔서 내시경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률이 높지만 완치율 또한 높다고 합니다. 초기인 경우에는 다행히도 위를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만으로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위 내시경 검사를 꼭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주엽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원 씨, 장예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